전 세계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멋진 분 모셨습니다. 김지아 시인님이십니다. 우리 김지아 시인님은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 김지아 시인님이 모처럼 미국에 와서 우리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참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그 김지아 시인님이 미국에 이번에 오신 방문 목적이 무엇인죠? 내가 미국에 온 건 이번에 4번째입니다. 네.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온 목적은 스탠포드 대학의 초청 강연입니다. 네. 그 초청 강연의 제목과 목적은 간태합덕이라고 그러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의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부터 네. 충청도 연산 사람 김일부라는 역학자가 주역이 아니라 정역이라는 역서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간태합덕이라는 중요한 역을 발표합니다. 역서를. 네. 그것은 조선의 산과 미국의 물은 애당초 태어날 때부터 합덕, 즉 운명적인 프렌드십을 갖고 태어났다. 그것이 제목이고 목적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폭탄을 계기로 해서 또 일본의 극우파 준동을 계기로 해서 도리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유럽 중심, 동양 중심이 아닌 유럽과 동양을 그야말로 평화 속에서 창조적으로 통일하는 제3의 문명의 역사를 공동으로 창조해야 될 소명을 지녔다. 이것이 제 목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대선과는 달리 그야말로 좌파, 종북 세력 그리고 또 그 한국의 민주화를 지켜내려는 세력, 말하자면 우파겠죠. 그 세력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그 한인사회는 혹시 좌파가 집권했을 경우에 미국에서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를 고심을 했었습니다. 지난번 그 한국의 대선을 어떻게 보십니까? 똑같죠. 좌파, 우파 그렇게 가르치면 조금 우습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좌파 따로 있고 우파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같으면 저들이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그래 쌌지. 가장 중요한 건 일반 국민은 좌우 간에 무엇이 옳은 길이냐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좌다 우다 하는 건 서구식 개념 가지고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들 좀 하지 마십시오. 이번 선거에서 일반 국민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위태롭다. 그걸 느낀 겁니다. 안 그런 걸 뭔가 독재자에 따르지만 박근혜가 오히려 잘 갈 것 같다. 그것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이 가장 큰 진리의 감각이라고 봅니다. 또 하느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당연한 승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관점에서 그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했는지. 왜냐하면 우리 김지아 시인 하면은 그야말로 좀 반체제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박근혜 후보하고는 조금 여러 가지로 그 이념적으로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말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미리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좌다, 우다.
그렇게 사람을 애당초부터 보수다 진보다 그렇게 못 박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진보가 따로 있고 보수가 따로 있어요. 때로 보수적이고 때로 진보적이지. 사람이 살다 보면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지. 왼쪽으로만 가면 죽어요. 네. 오른쪽으로 가면 뭐 그 이상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좌다우다거나 바보 같은 소리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북한 그건 좌가 아니고 그거는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거는 일본 천황제를 흉내낸 깡통 공산주의예요. 그거 자꾸 저 좌다 그렇게 못 박지 마세요. 어떻게 3대에 걸친 임금을 추대하는 공산주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공산주의도 있나요? 없죠. 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네. 그건 3대에 걸친 일본 흉내예요. 자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 그 가장 첨예한 대립이 과연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그 통합을 하느냐. 만약에 통합을 하면은 과연 누가 당선이 되겠느냐 하는 그 첨예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전제해야 될 건 나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네. 또 정치 코멘트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 내가 시인이라는 건 아시죠? 그렇죠. 네. 그 시인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먼저 전제해야 될 건 이놈의 나라가 조금 위태롭구나. 그래서 내가 입을 연 겁니다. 그러면 내한테 좌가 따로 있고 우가 따로 없고 반체제가 따로 있고 친체제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면 옛날에 내가 박정희하고 싸우던 사람이란 것이 오늘도 작용을 해야 됩니까? 좀 생각을 해봅시다. 나만의 생각일까요? 오늘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박정희 딸이든 뭐 김정희 딸이든 간에 오늘날 저 여자가 조금 대권 주자로서 알맞다 그러면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야지. 뭐 자꾸. 난 확실히 박정희 씨한테 얻어맞고 산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도 뒤죽박죽이었고 그동안에 그야말로 고통에 극단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박근혜라는 사람이 유일한 여자로서 등장을 했고 내가 생각하고 공부하는 역사, 사상 또 인류에 나아갈 길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이제 정치의 실무적인 방향을 장악해야 될 시절입니다. 우주에선 달이 태양에 대해서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는 항생제보다 물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의 경제 전체에 있어서는 대륙 중심의 경제보다도 해양 경제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인간의 젠다에서 무시할 겁니까? 여자가 경제, 생활, 일체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폴 크루크만이든지 그 이전에 누구야? 월러슈타인도 다 지적한 바 있어요. 소비, 생산보다 소비가 남자 경제력보다 여자 경제력이 더 중요하고 생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실무, 삶의 실무를 특히나 또 문화의 실무를 거기에다 이제 정치의 실무를 담당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3,000년간 모건제 억압 이후에 여자가 이제는 일어설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씨가 하나 물어봅시다. 박근혜 씨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연세대학교의 그 철학과 교수가 그 저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황. 유치해요. 왜 유치하냐면 나도 처음에 그렇게 유치했습니다. 여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한 반년 전에 인터넷 관계를 통해서 내보낸 글입니다. 박국수 있다. 물론이다. 그런데 맨 뒤에다가 한 쪽지 하나를 붙였어요. 이런 여자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와, 시집도 안 가본 여자. 애도 낳아본 적이 없는 여자. 돈도 벌어본 적이 없는 여자. 시장 가서 물건 사본 일도 없는 여자. 형제들 간에 싸움만 하는 여자. 이런 여자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 그 원고의 내 대답은 내가 좋아하는 원효 스님은 사연 비연지가이라는 말을 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대답을 했다. 이렇게 해서 난 그런 여자에 대해서 정치 능력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그래 연세대학교 나온 집사람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뭐요? 여자는 타고날 때부터 그 타고난 품성이 시집을 안 가도 애를 안 낳아도 장을 안 보고 돈을 안 벌어도 돈을 벌고 장을 보고 부엌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애를 낳은 사람과 똑같이 넉넉하고 큰 너그러움과 따뜻함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그것이 우주적 생명의 진리다. 나 거기서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박근혜 씨를 지지한 뒤에 불교 방송이 난 불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도 아니고 난 동학당입니다. 동학당. 천도교 말고 나홀로 동학당. 우리 집안이 동학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그때 불교 방송이 아까 그 질문을 했어요. 박근혜 씨가 그 애도 낳아본 적 없고 네. 결혼도 해본 적 없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 마누라 가라사대 가능하다고 그런다. 그럼 나도 가능하다고 믿어야 된다. 예. 그게 결론입니다. 네. 그러면 말입니다. 그 우리 김지아 시인께서는 그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그 확고한 신념,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그 박근혜 후보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가 유신 독재의 딸이다. 누구의 딸이다 해가지고 박근혜 이꼬로 박정희 그 전 대통령 이렇게 보는데 그 관점은 맞았다고 보십니까? 틀렸다고 보십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내가 박근혜 씨가 나를 보러 오겠다고 연락을 해왔을 때 먼저 전제한 것이 당신이 유신을 지금도 지지하는 한은 내가 당신을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당신이 아버지를 그렇게 숭배해 가지고 아버지 뒤를 따라갈 작정이라면 내가 당신을 볼 필요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에 사람이 물어서 내가 미소 지으면서 한 얘기가 나는 박정희 씨보다 그 부인 유경수 여사가 더 인간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너그럽고 부드럽고 따뜻하다. 또 박근혜 씨가 아버지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고 또 그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유신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한 여자로서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공정한 경제 또 조국을 위하는 길 또 문화와 창조적 경제를 융합하는 길 이런 것을 여성답게 펼쳐나갈 작정이라면 그것도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는 그따위 소리가 아니라 신문을 통해서 일반 국민 전체에게 공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보자.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조그맣지만 신문에 냈어요. 자기가. 그 다음에 원주에 오겠다고 했을 때
원주는 내가 좋아하던 지학순 주교 가톨릭에 주교가 서양의 기독교 치고는 동양이 와서 처음 유신 반대의 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도 받고 고통을 많이 받고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원주에 묻혀 있어요. 당시 원주에 오겠다면 지학순 주교 무덤에 가서 참배를 하고 향을 피우고 거기서 빌고 잘못했다고 빌고 온다면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신부하고 같이 올라가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신부한테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만났어요. 역시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인간적인 믿음이 있었다고 보겠는데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 왜냐하면은 유신 때 어차피 그 많은 고초를 당했고 또 지금 몸도 유신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개인적인 그 뭐라 그럴까 그 감정이라든가 그 엉어리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뭐 시인이란 건 말이 많은 존재니까 뭐 그 말을 시작하면 며칠 가겠죠.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여기 기독교 신자가 많은 데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좀 아첨 좀 합시다. 네. 원수 사랑해서 뭐 그게 어려워요? 원수 사랑한 거예요. 그건 이론인데 실제적으로 그 김지아 시인님을 보는 주변의 그 관점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관점이야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내가 알 게 뭐예요. 내가 원수 사랑하면 되지. 그게 왜 이론이에요? 삶의 방식이지. 예수가 이론이에요? 그러면 그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그 문제에 대한 주위의 어떤 그 비난이라든가 또 같은 그 민주화 동료도 있지 않겠습니까? 동료들이 그 김지아 시인님을 보는 그 눈초리는 조금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반동분자죠. 심지어 반동분자. 네. 그러면 그걸 내가 겁낼까요? 내가 겁낼 사람 같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동은 원래 온동이 있어야 반동이 있습니다. 반동은 영어로 리액션이죠. 그렇죠. 리액션은 액션이 있어야 전제가 되죠. 그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액션이 누구예요? 김지아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액션, 정의의 행동을 해왔어요. 그러면 나를 반대하는 게 반동이지, 리액션이지. 누가 반동이? 예. 내가 옳은 거예요. 문재인이 이쪽을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북한에 똥돼지하고 연합정부론 발표하기로 돼 있었어요. 나는 정치에 대해서는 빠금이처럼 많이 알아요. 그다음에 안철수는 난 좀 기대를 했어요. 왜? 박근혜 혼자 여성 대통령은 힘들어. 네. 그렇기 때문에 칼 폴라니의 이원 집정제가 신시사회, 세계 신시경제의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이원 집정제가 유리하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안철수가 과연 젊은이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그건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해 줬으니까 애들이 좋아한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런 융합과학이라든가 이런 이론을 정치에 적용해서 저 박근혜 씨를 좀 보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네. 안철수한테 기대를 좀 걸었어. 그래서 이원 집정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처음에. 네. 그런데 한 열흘 동안 떠드는 걸 가만 보니까 좀 미안합니다만 깡통이야. 정치의 깡통은 백해무익입니다. 한국은 전시 상태예요. 네. 항상.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4강과 양백지간 러시아와 아메리카가 대결하고 있고 주변에 4대 강국이 대결해 있고 남과 북이 찢어져 있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경제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조건에서
정치는 안 한다 하더라도 항상 병법을 머리에 둬야 하는 겁니다. 병법. 무서운 얘기죠.